한번 봐봅니다. 최근에 이제 저번 주에 치러졌죠. 소방직은 약간 그 희한한 게 좀 나와. 그 구석진 거나 안 봤던 조문에서 좀 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고 행정직과는 약간 방향성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선어 문제 빼면 그 행정직과 많이 유사하고 이러니까 그 해볼만 할 거예요. 자, 1번 행정기본법 내용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 내는 것도 소방직만 유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걸 내지 않죠. 1번 행정에 대한 기관 개선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틀렸죠. 그래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뭐요? 이법 또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 또는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을 따르죠. 민법이 최후로 가야지. 기관 계산에서는 민법이 최후로 갑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또는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라고 해야 됩니다. 행정기본법 그 내용인데 이건 좀 방향성이 좀 특이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소한 게 나오니까 모른다 하면 안 되지. 다른 걸 보고 끌어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소방직 문제는 그런 게 많죠. 그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답은 이건데 뭔지 몰라도 요게 너무 쉽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 쉬워서 이걸 쫓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쫓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좀 필요한 게 그 소방직인데 그 1번에 그 틀린 말이죠. 2번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니까 뭐예요? 신청 후 처분 전이죠. 조문 그대로잖아. 신청 후 처분 전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에 특별히 있거나 적용에 관련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다. 맞죠? 이것이 신청 후 처분 전. 그래서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 법 개정되면 개정된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맞고 3번에 국가 지자체 소속 공무원 공공이익을 위하여 적극적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고 정책 조치 추진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4번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 상대방 선정하고 계약 내용 정할 때 공법상 계약 공공성과 3자 이해관계 고려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행정기본법을 그대로 출제했죠. 근데 이상한 대로 좀 갔어요. 답이 방향성이 좀. 답 1번 2, 3, 4번 할만하죠. 2번에 신뢰보호 설명 옳은 것은 1번 절차법은 처분의 방식 문서제하고 있으므로 행정적 견해 표명은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틀렸죠. 명시 묵시 다 되지 묵시적 부작위도 다 되고. 2번 신뢰본칙은 공익 3자 정당 해약을 하는 경우에도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 3자 이익을 해야 한다면 신뢰보호가 될 수 없겠죠. 3번 실권해보니 일반 원칙 신성실의 바탕을 파는 원칙으로 권력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판례가 실권의 법리를 권력과 비권력적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병무청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 표명 구하는 정식 서면질의 하자는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민원봉사 차원 상도명에 안내한 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이거 견해 표명은 쉽죠. 그래서 답 4번. 문제 3번 법률관계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 대등한 지에서 차량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사인간 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사적자치 계약자의 원칙 비롯한 사법원리가 원칙적 적용된다. 맞죠? 그래서 사경제 주체했다면 민법에 따라. 자, 요것이 좀 안 봤던 내용이 나와요. 2번 국가 수익자인 수요기관 위하여 국민계약 상대 당사자로 체결하는 요청 조달 계약에는 다른 법에 특별한 없는 한 당연히 국가 당사랑 계약이라는 법률이 적용된다. 이 국가를 당사랑 계약이라는 법률을 언급했어요. 잘 나오지도 않는 거를. 그래서 맞고. 3번 요청 조달 계약 적용되는 국가 당사라는 법률에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임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대한 규율뿐만 아니라 국권적
국민에게 침해효과 발생시키는 처분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그 처분까지 적용되는 거 아니죠. 국가 당사자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권력적인 것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에 관한 문제니까. 그래서 틀린 건데 뭐 이런 걸 미리 우리가 공부하지 않지. 이런 그 법 자체를. 4번 국가자산관리공사 일반 재산에 관하여 이인받아 매도하는 걸 행정기 공권력 주체라고 하는 우월적 재행하는 공법상 처분이 아니라 사기형제 주체로 생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사기형제로 한다면 헌재소원, 헌법소원, 강제 공권력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2, 3번 중에 3번으로 몰아갈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3번을 많이 봤던 게 아니거든. 그래서 1번과 4번은 쉽죠. 1, 4번은 쉬운데 2, 3번에서 가야 되는데 3번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답 3번. 문제 4번. 신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법령 등의 행정결정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걸로 본다. 통지함으로써 의무 끝나는 신고 도달됐을 때 의무가 이행된 걸로 보는 거 맞죠? 자체완성적 신고니까. 2번에 절차법에서는 수리하는 신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수리하지 않는 신고 규정하고 있다. 거꾸로죠. 절차법에 수리하지 않는 신고를 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이 수리하는 신고인데 우리 실존의백제 이거 똑같이 썼죠. 실존의백제 101번이야. 101번. 실존의백제 101번 지문 똑같습니다. 101번. 101번에 1번 지문 똑같아. 그래서 실존의백제를 많이 보라 했어요. 그래서 2번 답 3번. 법령 등의 전바에 따라 일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4번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수리하는 신고로서 처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수리하는 신고 처분에 해당됩니다. 대규모 점포 답은 2번. 2번 우리 실존의백제 때 엄청 했는데. 자, 5번 행정행위 설명 옳지 않은 건 1번 친일 반미적 행위자 재산소연에 국가개소 결정 재산에 친일재산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바 준법령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맞죠? 그러면서 뭐라 했죠? 확인행위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확인행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사업자 등록에 대한 검열.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 등록한 다음에 그게 대해서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행정청은 뭐 하지? 우리 사업자 등록이 뭐예요? 자체완성적 신고지? 사업자 등록하면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았나? 거기 사업자 등록을 해야 카드 발급기 나와서 카드 결제가 된다고 해. 카드 발급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럼 그에 대한 검열은 뭡니까? 자체완성적 신고를 그냥 검열한다는 말이 뭐지? 그 표현이 이상하다니까. 자체완성적 신고한 거를 행정청은 받아보는 거예요, 그냥. 그 신고 내용이 맞는가를 알아보는 게 검열인데 확인하는 준법령이 확인입니까? 이러지 않지. 자체완성적 신고를 받아서 그 수리해주고 뭐 받아서 그 접수해주는 걸 확인이라고 하지 않죠. 그건 상인의 공법행위 그쪽입니다. 근데 2번 같은 것도 사업자 등록에 대한 검열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어요. 언급을 안 했거든. 근데 2번 틀렸는데 3, 4번은 너무 쉽죠. 3번 지적공보소관청의 지목변경 반려행위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항고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목변경 반려행위 처분된다. 맞죠? 유명하지. 4번 인감증명행위 출원자 현재상 인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무역인 구할 법률사항이 없다. 인감증명행위는 말 그대로 어떤 처분성 없는 공증. 인감증명만 하는 거지 뭐 발급을 안 해줬다거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다. 맞죠? 답은 2번이죠. 좀 구석진 대로 들어갔어요. 서너 문제가 이게 있어. 답은 2번. 6번
재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재량에 대한 공익판단이지 감안하여 독자결론 도출함이 없이 맞죠 이러면 재량은 독자결론 도출함이 없이 기속일 때 독자결론 도출하여 그래서 맞고요. 2번 전문적인 적정성 평가 판단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없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등 사정 없는 한 법원 당부심사 적절하지 없으므로 가급적 존중돼야 된다. 전문적인 건 존중해야 되겠죠. 3번 처분의 근거 없는 행정적 요건 효과 판단 일정 재량 부여하고 있으나 재량권 없다고 오인하여 그럼 재량권 없다고 오인하여 했다면 뭐가 돼? 일탈남용 위법하죠. 달성은 공익과 그로서 상대방에 있게 된 불이익을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 위법화 취소해야 될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인했고 뭐지? 전혀 비교 형량을 안 했다면 그것은 위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이죠. 4번 사행위 등록 규제법에 의한 허가의 경우 답 3번이죠. 허가 신청 적금률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거 재량이라 할 수 있겠으나 허가 제한서에 해당되는 경우 적금률에 여부 판단할 필요는 없다. 평범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 7번. 자, 여기까지가 좀 이상한 게 몇 개 있어요. 7번부터. 도시및 정유법 내용 옳지 않은 거 1번. 조합설비 인가처분 다른 사인들 조합설비 보충행위로서 갖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처분 거기 보충행위로서 뭐죠? 특허라고 그랬지, 특허. 보충이 아니라 특허이기 때문에 보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설권행위로서 특허에 해당됩니다. 맞는 말. 2번 사업시행계획 무효인 경우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뭐죠? 기본행위 하자 있고 인가가 있다 해서 인가로 인해 그게 유효한 걸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로 인해 그런 게 유효한 걸로 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말 3번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 엄청 했네. 인가고시라는 처분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뭘 다퉈야 돼? 처분 효력을 다퉈야 되겠죠. 항고로 다퉈야 되기 때문에 엄청 했잖아. 총액일이 하자유로 효력 유무 다투는 확인소 허용돼? 안 되죠. 인가고시가 내려지면 총액일을 다툴 필요 없고 인가고시 처분에 대한 항고로 가야 됩니다. 틀린 말이죠. 엄청 했는데 4번도 했죠. 이거 조합원지 상실한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지 상실했지만 소유자는 어때? 다툴 일이 있다고 그랬죠. 소유자니까 지 상실했지만 소유자는 다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 3번이죠. 8번도 답이 딱 떨어지지 않아. 다른 걸 통해서 답을 몰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정행위 효력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미 취소소송 제기한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불가정력 발생했을 때 현재 위헌결정은 소급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2번 행정처분형 위법하다 해도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봐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되게 아무런 효력 부정하지 못한다. 뭐예요? 공정력이죠. 3번 민사소송에서 어느 처분 당연무효부가 선결된 때 이를 판단 무효전제 판결할 수 있다. 예, 무효라면 선결 판단 되겠죠. 1, 2, 3번이 쉽잖아. 4번 불가정력 발생한 부담금 처분에 근거법 위헌결정이 있으면 현재 이혼나면 소급해 안 해? 소급하지 않죠. 장례를 띄죠. 후에 압류처분 취소하는 소송에서 재판 내용의 의미가 달라진다. 아니라고. 위헌결정은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4번 지문은 너무 억지스러워. 너무 억지스럽게 출제했습니다. 그냥 그 말을 막 힘들게 만든 것 같은데 현재 위헌결정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처분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죠.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답 4번인데 1, 2, 3번을 통해서 4번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9번 부관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 법에 근거 있는 경우에 부가 묻힐 수 있다. 재량이 없는 경우니까 뭐겠어? 기속이겠죠. 기속이면 법에 근거 있으면 부가 묻히죠. 이거 행정기본법 조문이야. 그래서 기속이면 법에 근거 있을 때 부가 묻힐 수 있다. 맞는 말이죠. 2번 허가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 효력 해야는 부관 적법하지 않다. 맞고요. 3번. 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부담 이행을 한 사법상 매매 그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래서 부담이 무효가 돼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맞는 말 4번.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법령 개정되므로 더 이상 부검을 칠 수 없게 됐다면 그 사정이 없는 한 부담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뭐라고? 송유관 사건. 법 개정돼서 부감 붙일 수 없게 됐어도 그 부담 사라지지 않고 처분 당시 유효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겠죠. 그대로 유효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 4번입니다. 넘어가서 10번. 처분 취소 철회 설명 그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적 부당한 처분 취소나 일부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예. 위법 부당한 거 다 직권인소 철회 가능하죠. 2번. 인허가 등 취소하는 처분할 때 원칙으로 청문을 해야 된다. 불이익 처분. 3번. 행정 당사의 권리 부여하는 처분 취소하는 경우 당사가 중대한 과실로 위법상 알지 못하면 중대한 과실 위법상 알지 못하면 뭐지? 기책사유가 있죠. 당사자에게. 기책사유 있기 때문에 공사이익을 비교 역량해야 된다? 아니죠. 기책사유 있으면 공사이익 비교할 필요 없으며 취소가 가능하지. 그래서 기책사유가 있다면 비교 역량할 필요 없고 신뢰를 부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답 3번. 4번. 중대한 공력이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 전부 일부 장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번과 4번 결국은 뭐 같죠. 그래서 취소는 소급, 장래, 철회. 답은 3번. 1, 4번 같은 거 여러분 행정기본법 조문인 거 알아? 우리 조문할 때 행정기본법 조문을 지금 엄청 넣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답 3번. 11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법률에 임하여 이룩하는 법규명의 경우 그 법의 근거 없어 무효에 따라 사후에 법 개정 임해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사후에 근거법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 맞는 말이죠. 2번. 법령의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상 불용으로 정한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불용에서 정한 경우 불용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해당된다. 뭐 평범한 말이죠. 3번.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인 하급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 지침이나 해석 적용 기준 정하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률이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체적 의미 없는 한 조직 내부의 소속 갖지 못하고 아니죠. 조직 내부의 소속 갖는 거지. 일반적인 거기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의 효력 갖고 대외적 국민의 효력을 구속력이 없다. 그럼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국민을 구성하는 효력이 있지만 내부에서는 효력이 있죠. 그래서 내부자에게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내부자에게는 구속력이 있죠.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죠. 그러니까 법령 보충규칙 대외적 구속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만 답이죠. 4번. 법령 보충규칙이네. 법령 보충규칙 물론 재량준칙 행정이 전부 되풀이 시행되고 관행이 유력되게 되면 자기구속 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 가지는 경우에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헌재 헌법소원 대상 됩니다. 법령 보충규칙 헌재로 들어갈 수 있죠. 오리지널 행정규칙 헌재로 못 들어오지만 준법규 법령 보충규칙이면 헌재로 들어올 수 있다. 답은 3번. 12번. 사실행위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다른 걸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1번.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 준비 단계에 행해지거나 처분과 결합된 경우에 처분이 흡수, 통합되어 불가분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뭐죠? 결합되는 경우 결합돼 버리면 이제 뭐가 돼? 흡수된 거지. 본처분이 흡수된 거기 때문에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 다툴 실익이 있다. 아니죠. 그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출제자가. 근데 준비 단계로 행해지는 사실행위가 처분과 흡수돼 버리면 소송되는 것은 이제 결합해서 하나이가 되는 거지. 결합된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필요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답이죠. 근데 이게 좀 말이 애매하다면 2, 3, 4번 통해서 풀어낼 수가 있다 이거죠. 2번. 비권력 사실행위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만 우월적 제1방적 관계는 권력적 사실행위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 맞고 2번. 도지사의 도에 설치하는 지방의료원 폐업하겠다는 결정
뭐죠? 진주의료원 사건 연락했죠. 진주의료원 사건 폐업 결정이 처분인지 맞죠? 폐업 결정은 처분이면서 뭐라 했지? 청산까지 끝났다면 다툴 소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고. 4번 일반적으로 했더니 헌법소원되는 권력사상에 해당되는 여부 당해 주체 상대방과 관계 의사 간접정도 태도 사실행위 목적 경위 법령 강제수단 가부 등 행해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 종합하여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한다. 뭐 평범한 말이죠. 답은 1번. 13번 행정계획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도시계획 법령에 따르면 도시계획 위반이 있어 해당 도시계획 내용으로 공고 공람해야 되는데 이러한 공고 공람 절차가 있으면 도의결정은 위법하다. 고시공고 알려야 되는데 절차 안 거치면 위법하고 2번은 4대강 마스터 플랜이죠. 거기 세 번째 행정처분 해당되지 않고 맞고 3번 재건축 조합 사업시행계획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이 처분됩니까?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독립된 처분이다. 맞지? 그래갖고 그 사업시행계획 잡아서 그 뭐요? 뭐 600가구를 헐어서 1000가구 만든다. 이런 거 사업계획 잡은 거 처분됩니다. 4번 환경정책 기부 25조에 사전 환경성 검토 거쳐야 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거친 경우 부실 정도가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등 입법 취지 달성할 정도로 아니라더라도 부실로 인하여 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우리가 거기 뭐죠? 다소 부실했다면 뭐가 돼? 위법하지 않다고 그랬지? 그래서 부실했다고 하면 거기 검토 뒀는데 거기 부실했다. 부실했다면 그 정도 갖고는 위법하게 된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영향평가 거쳐야 안 거치면 무효인데 부실했다 해서 그것이 위법하다고 보진 않았죠. 답 4번인데 그거를 표현을 좀 바꿔서 냈습니다. 가서 14번. 행정상 계약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은 법령 등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목적 필요한 경우에 공법상 법률관계 계약 체결할 수 있다. 맞고 2번 국가 당사자 이른바 공공계약을 우리가 많이 했죠. 사법상 계약이라고 그랬죠. 공공계약은 맞고 3번 국가사인 간 계약이 체결됐다면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되는 계약서가 따로 작성했다라도 효력이 있다. 우리 공법상 계약할 때 뭐라 했지? 행정기본법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요식이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책에 줄거놨는데 공법상 계약 요식행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이 뭐야? 공공운영기관의 법률 입찰 참가 전 처분이다. 이게 4번이 한수원이야. 4번이 한수원 사건이야. 이게 한수원을 언급 안 해버렸지. 한수원 언급 안 했지만 공공운영 법률에 따른 입찰 참가 전 조치는 그것이 한수원의 입찰 참가 전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분이다. 그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수원 쏙 빼버렸죠. 그 실존500조 원문을 보면 공공운영 법률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입찰 참가 전 조치가 처분이다라는 말이 그 한수원을 쏙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답 3번. 15번. 여기서부터는 좀 할만해요. 절차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고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대로 의무가 하나 고인치 않은 처분 의견 제출기를 줘야 된다. 뭐라고 했죠? 도로구역 변경고시. 도로구역 변경고시 할 때 의견 진술, 기회 빌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줘야 한다. 틀린 말이죠.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10조 이거는 2번. 정보통신망 이용 전자문 송달한 경우 송달 결정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때 입력된 때 맞고 3번. 과세 처분에 대한 전신 모두 끝나고 상고심 계류 중에 근거 통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과세 처분하자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 맞죠? 상고심 계류 중에는 치유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고 4번. 허가 거부하는 처분함에 당사 근거일 정도로 상당한 유지셨다면 내용까지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4번도 강조 엄청인데 신청에 대한 거부일 때는 이유제시가 완화돼도 된다라고 했었죠. 신청에 대한 거부는 그 이유제시가 완화되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16번.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민의 공개 정보공개가 오로지 공무원 괴롭힐 목적으로 고가에 뜨는 것처럼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오로지 괴롭힐 목적이라면 정보공개 청구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고 2번.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유물론 법인, 권리금사단 재단 포함되고
법인, 권위 없는 사단재단, 설립 목적 불문한다. 맞고. 3번. 대상되는 정보 작성 시 관련 문서 한정되며 원본일 필요 없다. 쉽죠? 4번. 진행 중인 재판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로 거부하기 위해서는 재판 관련 일체의 정보뿐만 아니라 자체에 포함된 내용에 해당돼야 된다. 아니죠. 그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을 필요 없으며 재판 관련 일체의 정보가 아니라 영향 미칠 위험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그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17번. 대집행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경우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조 많이 했는데 법령 자체로도 하명의 대집행이 되죠. 근데 그때 법령에는 처분법규 조례도 포함됩니다. 맞는 말. 2번.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및 개고 처분에 불응하자 2차 개고 처분 행한 경우 2차 개고 처분 항고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2차 개고 처분에 해당되지 않죠. 자, 이건 쉽고. 3번. 대집행 비용 국세징표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강제징수, 국세징수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4번. 개고 처분은 독립한 처분으로 위법 건축물의 철거 명령과 도시에 발령할 수 있다. 예, 철거 명령 개고를 결합할 수 있다. 판례 맞는 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 2번입니다. 18번. 질서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가투르부가 형사처벌 성질 목적 다를 바 없으므로 가투르부가 후에 형사처벌할 경우 이중처벌 금지에 반한다. 예, 대법원은 가투르와 형사처벌을 병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반하지 않아요. 대법원 입장. 대법원 혼자 나눠줘야 되는데. 2번. 가투르 같은 질서벌 유지한 위반이나 객관사실에 관한 죄짐으로 현실적 행위자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 그래서 법령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많이 흔한 질문. 4번.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 때 하나여 이거 있는 때에도 가투르 부과한다. 아니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 뭔데? 법률의 착오, 양기비코 사건. 틀렸고. 4번. 위반 후 법률이 변경되어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않게 되면 법률에 특별히 없으면 없는 한 변경되기 전에 법률 적용한다. 유리하게 바뀌면 무슨 법? 개정된 법. 유리하게 바뀌면 개정된 법을 적용하죠. 틀렸어요. 답은 2번. 19번. 실효성 확보 수단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방기본법에 따른 거기 두 번째 소방 주차 정차된 차량 이동시키는 거 즉시강제 맞죠? 우리가 그 차 옮겨버린다고 그 옮겨버리는 거 즉시강제에 해당됩니다. 소방직이니까 좀 그런 게 나온 건데. 그리고 2번. 건축법상 시정명령 반자가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가는 징수해야 되지만 새로이 이행강 부과한다. 자,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죠. 조문은 이렇다는 거지. 조문은 맞고. 3번. 통고 처분이가 있으면 통고 능이해자는 고발되어 형사재판 통고 위법부당 달 수 있으므로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요. 그리고 3번. 4번. 조세부가 근거됐던 법률규정 위헌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과세처분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착수할 수 있다. 위헌결정 이후 강제집행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그래서 위헌결정 이후 강제집행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이건 쉽죠. 답 4번. 20번. 국가배상 요건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상이 정한 손배 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국가 자체 권력적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포함되지만 사경제는 제외된다. 맞죠? 그래서 사경제 작용 제외하고 나머지는 직무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맞고. 2번. 공무원에 부과된 직무사무이 전적으로 또는 부적으로 사회구성 안전과 이익 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무위반 피해자에 입은 손해 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성립한다. 그 부수적으로 사익이 있다면 그때는 국가배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수적으로라도 사익이 있으면 국가배상 요건 된다 했습니다. 오로지 공익만이면 안 되겠죠. 3번. 항고 위법한 것으로 취소된 처분, 객관적 정당 상설 인정될 정도 것이 아닌 경우 처분은 공무원의 고의가 실 불법행위 된다. 처분이 취소된다 해서 국가배상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이제 많이 했고. 답 3번. 4번은 이제 중과실의 의미. 중과실이란 공무원 통상률은 상당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한다면 쉽게 위법 위헌 결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주의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21번 손실보상 옳지 않은 거 1번 소하천 정법의 소하천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제한받아 손에 있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할 뿐만 아니라 제방부지 권한 없는 자 손해배상 부당히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실존500제 있었죠. 391번이야. 실존500제 391번.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다고?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해야지 같이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 같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한다고 해놨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같이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번 답 쉬운데 2번 전염병예방법 피해보상 수익적 처분이 형식 취하고 있지만 전염병예방법 취지와 입법 경위 고려하면 실질은 피해자 특별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인정 여부 객관적으로 합리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결정해야 된다. 뭐 평범하고 3번 제방부지 제지가 소유자와 더불어 하천구역 구기된 이상 소유분 손실 특별히 해당되고 보상 유지 이유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손실보상해야 된다.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 4번도 우리가 다 했죠. 거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뭐뭐 하면서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 요건 충족해서 공익사업 인정됩니다. 이 문제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1번이 아주 쉬운 건데 선택해야지 병합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22번도 알고 보면 쉽죠. 22.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 을과 청소년 병을 투숙시켜 이성 혼수겠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그 투숙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우리 그 여간 할 때 맨날 이런 얘기 했었지? 미성년자 투숙하고 윤락행위 알선하고 뭐 이런 문제. 사실 적발되어 A도 간할 군순. 자, 군수가 정으로부터 공중부 영업정지 3개월 받게 되자 갑은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영업 군수면 군수가 처분 내리면 어디로 가야 돼? 행정심판이? 시도로 가야 되죠. 군수면 도행심의가 돼요. 1번 본산 이른바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갑은 심판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맞죠? 필수전치가 아니잖아. 일반 영업정지면. 맞고 2번 본산 정의 영업정지는 A도 행심의가 심리제기한다. 맞죠? 그래서 군수면 도행심의가 심리합니다. 맞고 3번 위원회가 갑의 청구 기각하는 재결한 경우 갑은 재결서 종본 송달받은 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맞죠? 심판거쳐 소송 올 때는 기각받고 90일 맞는 말. 4번 위원회 갑의 청구 인용하는 재결하면 정의 인용 재결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 이것도 엄청 했죠. 심판에서 행정청이 A가 있어서 인용됐다면 구제됐다면 행정청이 소송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심판 인용 재결에 대해서 행정청이 소송 갈 수는 없지. 당사자가 기각되면 당사자가 가는 거지. 인용됐을 때 행정청이 소송 갈 수는 없죠. 행정청의 심판 청구 인용 재결에 대하여 행정청이 불복할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엄청 했는데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다고 했죠. 그대로 끝나야 된다. 그리고 23번 소송법에 따른 법률상이익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 받더라도 처분의 상대방 위법 때 원상의 복지를 불허하는 경우 원칙으로 무효확인 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죠. 일반 내용. 2번 처분 취소하는 것보다 실효적 구제적인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취소하는 구하는 것 특별히 없는 한 분쟁 해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법률상이익이 없다. 맞죠. 실효적인 게 있다면. 3번 지방의원에 의한 재무해결 소송 중 우원음기가 만료됐다면 재무해결 처분 시점 만료 시까지 월정 수당 지급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해결 취소 구할 이익이 없다. 그래서 월정 수당 그거 다툴 이익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그래서 월정 수당에 대해서는 이익이 있습니다. 4번 처분 시도면 처분 취소나 효력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소송 법률상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건 다툴 필요가 없겠죠. 24번 항고 처분 옳지 않은 거 1번 가토리 부과 여부 당부 최종적 위반행위 절차 판단되기 때문에 가토리 처분 행정청 항고 대상 처분을 볼 수 없다.
가트롭고 행정소송 들어올 수 없죠. 맞고 2번. 행정청의가 항고되는 처분이 해당되는 불명한 경우 불법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 가지는 상대방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3번.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 행정규 적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이 행정직 내부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익 설정,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 발생하는 등 상대방 권리에 변동 미치는 행위라면 그 경우 항고 처분에 해당된다. 맞고 4번. 총포도금 하향단속법에 그 해비 납부무자에 대한 해비 납부 통지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된다고. 우리가 100% 찍었죠. 이거 안 나올 수 없다고. 그럼 이거 한수원과 이거 두 개 다 나와버렸네. 한수원 사건 입찰 참가 제한도 나왔고 총포도금 해양류 단속법에 거기 해비 납부 통지도 처분된다고 이게 이제 나왔어요. 다 나왔네. 한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언급 안 했지만 그게 이제 나왔고 그 4번도 총포약 단속법에 해비 납부 통지가 처분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 나온 거 안 좋은 거 알죠? 소부항직에 나온 거. 여기서 나와서 한 달 뒤에 국가직 보는데 이걸 내겠어? 지금 나와버리면 한 달 뒤에 국가직에서 안 내겠지. 그러잖아. 안 나와야지. 안 나와야도 좋은 거예요. 안 나와야. 그러니까 이거 내버리면 올해 국가 지방직에서 그 4번이 날아갈 확률이 높다. 안타깝다. 안 나오고 우리한테 나왔어야 되는데 소방직으로 가버렸죠.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또 찍었던 거 몇 개 있었죠. 네. 그 있잖아. 사업장 종류 변경 결정. 보험가입, 산재보험료 달라지니까 사업장 종류 변경 결정 그런 거 처분이다. 이제 그런 게 나와야 되겠죠. 이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답 4번, 25번. 항고 피고 옳지않은 거 1번 항고 원칙적 소송된 처분 외부적 그 명의로 행정청 피고로 해야 되는 것이다. 행정청이 항고 피고겠죠. 2번 소송법 14조 피고 경정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허용된다. 피고 경정은 변론 종결시까지 맞습니다. 3번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관계된 권의 다른 행정이 승계된 때에 사무가 기소 때는 국가 지자체를 피고로 한다. 말도 안 돼. 처분이 있은 뒤 권한 승계되면 뭐가 돼? 승계한 행정청이 되죠. 사무가 기소는 국가 지자체는 기간 폐지가 됐을 때 기간 폐지됐을 때 처분 후 기간 폐지되면 기속되는 국가 공공단체 피고가 되며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됩니다. 조문인데 3번 답이죠. 4번 대리기간 대리관계 표시하고 피디리 행정청 대리하여 처분한 때 피디리청이 피고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정상적 대리죠. 정상적 대리니까 피디리청이 되는 거고 대리관계 밝히지 않고 대리청이 자기 이름을 해버리면 그때는 대리청이 피고겠죠. 그래서 맞는 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답이죠. 그렇게 소방직 문제를 했는데 소방직은 한 서너 개 정도는 희한한 것이 나와요. 조문 구석진 거 나오니까 여기서 한 세 문제 정도는 서너 문제는 좀 빼고 그런 거 빼고 그러니까 25문제인데 20문제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25문제를 한 20문제로 풀었다 생각하면 우리하고 레벨이 맞아요. 그래서 20문제 정도 내가 했다. 이렇게 해서 점수 한번 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 명확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죠. 행정직은 이런 스타일로 잘 안 나와요. 약간 좀 이상한 데로 가는 것이 요 소방직 의미가 있어요. 또 이제 연습해봤고 쉬었다가 우리 모의고사 가봅니다.